생색을 내지 말 것, 자랑하지 말 것, 내 사상을 말하지 말 것, 이런 것은요, 솔직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익을 봐야 할 때 내 입장을 지켜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는 자랑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색을 내야만 그걸 알아듣는 상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욕설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사실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사는 분들이라면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진 않으실 거예요. 진지하게 말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분이시라면 이 사람한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경계가 모호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 말이란 주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는 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거나 이뤄나가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나오는 협력, 도움, 설득의 효과는 높이면서 반대로 말로 인해 방해받고 걸림돌이 생기는 일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목표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을 잘 다루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실감을 합니다. 제가 타고나기를 언변이 매우 좋거나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예전엔 말 때문에 피곤해지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요, 아주 획기적으로 대화 트러블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되는 그런 기점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럼 뭘 알게 됐느냐? 내가 인식하는 나는요, 보통 미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나입니다. 현재 플러스 미래의 합을 나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타인이 인식하는 나는요, 거의 다 현재의 나만을 봅니다. 나를 알던 사람이면요, 현재 플러스 과거의 합으로 인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알 하나를 보고도 저 같은 사람은 식량이 있구나, 삶아 먹으면 맛있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의 현재만 보는 겁니다. 근데 새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요, 이분은 시각이 좀 다를 겁니다. 이게 무슨 알일까? 부화하면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네. 이 알에 미래를 보는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경험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치와 남이 생각하는 내 능력치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먼 사람, 나를 완전히 현재로만 보는 사람하고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특히 무슨 말을 안 해야 될까요? 내 미래가 포함된 말, 나의 희망사항, 내 목표가 들어간 종류의 말은 꺼내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대로요, 내 미래의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하고는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는 거겠죠. 우리가 꼭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어도요, 멋있게 발전해 있는 내 미래의 모습, 혹은 나는 내년에 5kg 다이어트해서 건강해질 거야, 이런 미래조차 너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것보다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대상의 차이가 중요할까요? 첫째는 대인관계에서의 실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조심하자,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요, 말을 하는 도중에 이걸 말해? 이건 말하면 안 되나?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참고 화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꺼내놓다가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순간적인 판단력은 살면서 손해도 좀 보고 어떤 때는 배신감도 느끼고 하면서 천천히 학습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센스가 축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건 즉시 가능하겠죠. 이 사람하고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 친구하고는 일 관련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애초에 룰을 정해놓고 대화를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전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둘째는 대화의 건설성 때문입니다. 건강한 대화란 건요, 이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의 시점이 포함되게 됩니다.
왜냐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에 포함이 될 때 서로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이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여행 가자, 아니면 이 음식점 다음 주에 가보는 건 어때? 이런 것도 작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미래의 목표라는 건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확정된 것이나 보장이라는 게 현재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지속성에 따라서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실행을 할 테니까요. 근데 이것에 가장 큰 회방을 놓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되겠어? 안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방을 받겠죠.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남 입에서까지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목표에 대한 가능성이 훼손이 됩니다. 이 외부의 소음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게 말이 나올 거리를 애초에 안 주는 거예요. 중간 정리를 잠시 하면요, 내 모든 말을 나오기 전에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할 말의 경계선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게 현실에서 써먹기가 쉽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는 분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더욱 사람을 가려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하고는 말을 덜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사람은 손절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한테는 사사로이 말해봤자요, 소득도 없고 손해만 보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외롭거나 절박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듦을 보고요, 진정한 자애로움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요, 모두가 그렇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내가요, 계속 힘든 상태이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내가 을의 입장이 되어서라도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집니다. 도를 지나친 상대의 언행에도 수긍을 하게 되고요, 뭐 해달라고 하면 다 나서서 해주고, 밥 사주고 물 떠다 주고, 이걸 해서 받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 유지예요. 내가 을의 입장에 있을 때만 유지가 되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발전 가능성을 가급적 가려서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을의 위치를 벗어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다 망한다, 이런 소리밖에는 들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을로 생각하는지 파악이 정확히 돼야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해준 것들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항상 이분 동네로 찾아갔어요. 그럼 이분한테요, 오늘은 제 동네로 좀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 당연한 요청이거든요. 근데 을 관계에서는 이게 안 될 겁니다. 둘째는 나에게 지나치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전편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요, 과시라는 건요, 내가 상대보다 격이 더 높다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 가깝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쟤는 나를 못 따라와, 이걸요,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기는 불안해서요, 이제는 현실에서도 증명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과시를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내 목표뿐만이 아니라 대화의 전반에서 침묵을 하는 게 경험상 좋습니다. 물론 과시의 표현이라는 건요, 사람이라면 다 가진 것이지만 과시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표현으로 보일지라도요,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일에 대한 성취적 과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클리랜드의 욕구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이걸 성취 동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강력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과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입견만 없애면 말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권력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시를 합니다. 권력 동기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를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주변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과시를 하게 되고요. 때문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선의의 경쟁자는 될 수 없는 유형이겠죠. 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람을 능가하기 전에는 침묵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셋째는요,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에게는요, 목표, 미래뿐만이 아니라 내 사적인 대부분의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라는 것 자체는 물론 즉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요, 언젠가는 결론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요, 오늘 대화 좋았다, 나빴다, 이런 느낌의 결론도 있고요, 너의 의견이 타당하다, 아니다, 내 반박 의견은 이렇다,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라는 것 자체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면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유형입니다.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자기 경험에 대한 폭도 얕아서요, 내 말에 대한 확신과 책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유형은요, 반응과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지금 좀 피해가 있어도 나중에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 혼란한 사람은요, 엮이면 답이 좀 없어요. 어떤 때에는 내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다음날 보면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요, 어제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깡패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요, 예민한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변덕이나 불안을 인지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혼란해 보일지라도 잘 보면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내면이 너무 혼란한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합니다. 너는 멋진 친구야 라고 칭찬을 해도요, 어떤 날은 고맙다 하고요, 어떤 날은 너나 놀리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게 내 목표나 상황, 하다못해 작은 견해 하나라도 질문을 한다는 건요, 산에서요, 길을 잃은 사람한테 정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어떤 답을 듣던요,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형과는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유형이 나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가장 많이 말을 거는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 직장 상사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겠죠. 물리적으로도 타인의 말을 듣는 거는요, 한계도 있을 뿐더러 마음만 먹으면 차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말은요, 차단이 잘 안 돼요. 이런 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선 또 어떡하지? 이렇게 결정은 하지 못하고 질문만 계속 떠오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이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답을 찾자면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확신이 없고 질문과 의문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삶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은 말 그대로요, 행동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질서 있게 살려면 사회적 규범인 도덕이나 예절 같은 걸 잘 따르면 되지만요, 내 삶의 규범이란 건 누가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들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거에 가깝죠. 그러면 간단하네요. 내 안에 규범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의 규칙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더불어 이게 현실에서 효과가 있으려면요, 내가 실패한 과거의 민낯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쪽팔린 발언들,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들을 마주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하면 안 되는 말, 이거는 하기는 싫지만 꼭 해야 하는 대화,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분류가 된 것들은 실제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내 미래가 바뀔 테니까요.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서요,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종로 3가역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렸는데요. 어떤 분이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계단 내려가시면 돼요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나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알려준 거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환승역이요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길 잘못 들면 엄청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인데요. 제가 이 일을 떠올리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걸 그냥 넘기지 말고 다 들춰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성해 볼 수 있겠죠. 1번은 상황 파악이 부족했다. 당시 상황에서 종로 3가역의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2번,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정보를 즉석에서 답하려는 태도를 반성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 3번, 지식의 갱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알고 있던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다. 중요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의 지침들을 만들어 두면요. 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비슷한 피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고요.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당당하게 이건 모른다, 이건 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존 로크의 자아 동일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현재 자신과 연결할 수 있을 때 나 자신을요 일관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과거의 찌질한 모습까지도 현재의 나와의 연관성을 찾아낼 때 발전이 일어나고요. 또한 나만의 규범을 만들 기초가 생긴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규범이란 게 만들어지면 내면의 질문과 혼란에 대한 기초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질서가 생기면요. 굳이 사람에 따라서 말을 조심하려고 애쓰고 이런 말은 꺼내지 말아야지 고심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할 말, 못할 말이 구분이 되어갑니다. 머릿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요. 이미 만들어둔 내부 기준, 내 삶의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이걸 겁니다. 그걸 가장 쉽게 체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2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일기를 써보세요. 내 과거를 돌이켜보고 분석하고 현재와 연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요. 뭐가 됐든지 내 의견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봐도요. 댓글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먼저 정리해 보고요. 웹툰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것도요. 후기를 보시기 전에 나름대로 내 관점을 완성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정보가 하나하나 잘 쌓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면요. 이런 거는 말하지 말걸. 말하고 나니까 이런 건 후회되네. 이렇게 내 말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잘못 말할까 초조해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 주장과 발언에 확신이 있고 거리낌이 없는 내면의 상태가 되니까요. 할 말을 하고도 후회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할 때 당당해지는 거죠.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들을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들을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닌다. 인간이 뭔가를 알게 되고요.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 있더라도요. 계속해서 자신의 본질과 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알껍데기와 같은 기존의 한계를 끊임없이 벗어나야 함을 상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주제, 표현들을 진지하게 탐구해보는 이 과정은요, 끝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끝없이 배울 수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말조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말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이 아닌 발전해 가는 과정, 현실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제가 배우고 경험해온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